영인대군의 몸에 팔척귀가 빙의하려던 찰나의 사회가 끝나면서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었는데요. 귀궁 3회와 4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예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전개가 되었지만 예상을 빗나간 만큼 또 더욱 흥미진진했었네요. 그러면 먼저 3회와 4회의 내용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3회는 여리가 윤갑의 혼을 구하기 위해 팔척귀와 정면 대결을 시작하는 에피소드예요. 수살귀에게서 윤갑의 혼이 팔척귀에게 먹혔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은 여리는 윤갑에 대한 애정과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드리며 그의 혼을 잠깐 보지만 순식간에 팔척귀에게 다시 잡혀가요. 여리는 윤갑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하며 그의 혼을 구하는 걸 삶의 목표로 삼는데 이 집념이 그녀를 주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줘요. 여리는 강철이가 자신을 막으려 했던 게 팔척귀 때문임을 눈치채고 따져요. 여기서 강철이가 폭탄을 투척하죠. 윤갑은 널 이용하려고 거래 데려왔어. 원자에게 깃든 팔척귀를 떼어내라고. 이 폭로, 여리에게는 날벼락 같은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리는 윤갑을 믿고 수살귀와 협력해 복수를 도우며 원자의 속적삼 위치를 알아내요. 수살귀와의 거래는 여리의 전략적 면모를 보여줘요. 단순히 운명에 휘둘리는 무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여리는 금실로 팔척귀를 불러내는 퇴마 의식을 시도하지만 속내가 발각돼 죽을 위기에 빠져요. 이때 강철이가 구하러 뛰어들어요. 그런데 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팔척귀를 공격하다 왕의 화살을 맞죠. 여기서 육성재 배우의 연기 진짜 대박. 이무기의 오만함, 여리를 지키려는 절박함, 그리고 화살에 맞은 충격까지 한 장면에서 감정 레이어를 쌓아 올려요. 윤갑의 호리호리한 비주얼에 강철이의 거친 카리스마가 더해지니 아주 심장 저격. 여리는 왕을 애원하며 막고 강철이는 원자를 인질로 협박해 위기를 넘겨요. 왕의 화살은 원자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이지만 망설이는 눈빛에서 개혁 군주 이면의 인간적 고민이 엿보였어요. 결국 여리는 원자의 몸에서 팔척귀를 빼내지만 금줄이 끊기며 팔척귀가 왕에게 빙의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쉽사리 팔척귀를 물리쳤다 싶었는데 왕에게 빙의라니야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죠. 사회는 팔척귀의 위협이 레벨업되고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진전되는 회차예요. 왕에게 빙의한 팔척귀는 강철이를 칼로 공격하며 위협해요. 강철이는 여리의 도움으로 팔척귀를 내쫓지만 화살에 맞은 상처로 쓰러져요. 여리가 강철이를 치료하며 그의 두근대는 심장을 느끼는 장면, 진짜 로맨스 포인트였죠. 강철이의 반응 완전 인간적이에요. 이무기의 자존심 때문에 도성을 떠나자고 여리를 설득하지만 여리는 나리가 날 죄책감에서 꺼내준 유일한 사람이야라며 거절해요. 이 대사는 여리의 윤갑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줘요. 왕은 강철이를 의심하며 추궁하지만 원자의 해명으로 풀려나요. 여기서 강철이의 윤갑은 곽상충에게 죽었고 난 껍데기를 빌린 거야 라는 발언, 왕의 혼란을 극대화했어요. 여리는 강철이에게 널 몸주신으로 모시고 승천까지 도울게라며 거래를 제안하지만 강철이는 무려 13년간 나를 거절하더니 그깟 윤갑 때문에 내게 몸을 바치냐며 화를 내요. 왕은 북악산에서 발견된 무구들로 선왕의 비극을 떠올리며 여리와 강철이를 추방하려 해요. 하지만 여리는 팔척귀가 왕가를 노린다며 맞서죠. 그녀의 당당함은 무당의 운명을 거부했던 과거를 딛고 성장한 결과겠죠. 그러나 결국 둘은 도성 밖으로 쫓겨나고 여리는 내불산의 가섭스님을 찾아 무구를 되찾으려 해요. 강철이는 투덜대면서도 따라가고 여리는 강철이가 자신을 지켜왔음을 알게 돼요. 이 장면, 두 사람의 신뢰가 쌓이는 터닝포인트였죠. 한편 영인대군은 수살귀 오김의 저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방구석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어요. 대비는 그런 아들을 비난하고 배포도 없다며 몰아붙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아서 영인대군이 오김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연못가에서 오김과 마주치는 찰나 팔척귀가 그를 덮쳐요. 영인대군의 오만함이 팔척귀의 먹잇감이 됐다는 게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최고로 악한 악귀가 안 그래도 악한 놈에게 빙의를 한다니 최고악으로 재탄생하겠구나 싶어 걱정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5화와 6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까요? 5회 영인대군의 저주. 궁궐은 팔척귀의 기운으로 뒤덮여요. 영인대군은 연못가에서 수살귀 오김과 마주한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팔척귀가 그의 몸에 깃들어요. 그는 대비에게 너도 왕실의 죄를 갚아야 해 라며 섬뜩한 폭언을 내뱉죠. 대비는 맹인 판수 풍산을 불러 아들을 구하려 하지만 풍산은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비밀리에 힘을 키우려 해요. 여리는 내불산에서 할머니 넙덕의 무구 신령방울을 찾아요. 경귀석을 쥐고 윤감날이 반드시 구할게요라며 결심을 다지는 모습. 여리의 강단이 느껴져요. 강철이는 또 무모한 짓이냐라며 투덜대지만 여리의 단호한 눈빛에 끌려 따라가요. 여기서 강철이의 인간 감정, 특히 여리를 볼 때의 설렘이 폭발하죠. 왕은 북악산에서 발견된 무구들이 선왕의 비극과 관련 있음을 알게 돼요. 김봉희는 왕실에 치부다라며 덮으려 하지만 왕은 내 아비를 죽인 자를 용서 못해라며 분노해요. 그의 사사로운 감정 폭발, 개혁 군주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줘요. 중전은 원자를 위해 여리와 강철이를 살려야 한다고 설득하고 왕은 그들을 도성으로 다시 소환해요. 여리는 신령방울로 팔척귀의 기운을 감지하고 풍산이 조종하는 팔척귀가 영인대군의 몸으로 여리를 덮쳐요. 강철이는 이무기의 힘을 끌어내 격투를 벌이지만 윤갑의 약한 몸이 한계에 부딪혀요. 여리야 내가 없으면 나도 못 싸워라며 강철이를 감싸고 신령방울로 팔척귀를 물리쳐요. 하지만 풍사는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미소 짓죠. 이 장면에서 육성재의 액션 연기와 여리를 지키는 절박한 눈빛, 진짜 기대돼요. 6회 선왕의 비밀. 6회는 팔척귀가 영인대군의 몸에서 빠져나와 궁궐을 배회하며 시작돼요. 여리는 신령방울로 팔척귀의 원한이 선왕의 죽음과 연결됐음을 직감하고 강철이에게 퇴마의식을 제안해요. 윤감나리를 구하려면 팔척귀의 원한을 풀어야 해. 강철이는 내가 왜 너 말에 끌리냐라며 투덜대지만 여리의 진심의 마음이 흔들려요. 왕은 북악산에서 선왕의 저주 흔적을 발견하고 김봉인과 갈등해요. 왕실을 지키려면 진실을 덮어야 한다는 김봉인의 왕은 내 아들을 잃을 순 없다라며 폭발해요. 풍사는 이 틈을 노려 팔척귀를 왕에게 유도하려 해요. 대비는 영인대군의 광포함이 팔척귀 때문임을 알고 한상궁을 통해 여리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리와 강철이는 궁궐에 잠입해 신령방울과 경귀석으로 팔척귀를 금줄에 가두려 해요. 하지만 풍산의 방해로 위기에 빠지고 강철이는 이무기의 비늘을 드러내며 팔척귀와 맞서요. 왕은 의식 현장에 난입해 여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중전이 원자를 위해 살려야 한다라며 막아요. 여리는 대비를 찾아가 팔척귀의 원한이 선왕의 계비와 최원우와 관련 있음을 알아내고 대비는 내 잘못이 아니다, 최원우의 짓이다라며 떨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팔척귀가 금줄을 뚫고 왕에게로 향하고 강철이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이무기의 본 모습으로 변신해요. 윤감날이 기다려줘 라는 여리의 외침과 강철이의 비늘이 빛나는 장면으로 끝. 육성재의 변신 연기가 기대됩니다. 여리와 강철이의 케미, 팔척귀의 원한, 왕의 비밀. 진짜 한 회도 놓칠 수 없죠. 특히 육성재 배우의 연기, 그 디테일과 비주얼로 심장을 제대로 저격했어요. 여러분은 5회와 6회 어떤 전개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예측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